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매 주말 방송에는 유료 멤버십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가입해주신 권기덕님, JH님, 부성주님, 조셉님, 박종길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트라운TV VIP 멤버십은요, 하락장 집중 멘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재테크및 주식 초보자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50여 개의 VIP 전용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가입하셔서 인사이트 많이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단타로 월급 벌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난 상반기 급속도의 하락장에서도 차분하게 그때그때 수익을 달성해 왔습니다. 차분하게 따라 하시면 월 평균 200만원 이상 월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VIP 클럽 가입은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셔서 멤버십 후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3대1 주식 분할 날짜 공개, 그런데 왜 오늘 급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테슬라 향후 10년간 무려 1억 대 정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실업률 발표가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3.5% 정도 나왔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한번 분석을 해보겠고, 테슬라 2022년 주주총회 주요 내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 9시 반에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에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서 앞으로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감이 오히려 올라가면서 주가는 상당히 좀 부침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보합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건 나스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수치가 52만 8천 개가 증가를 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보다 25만 8천 개였던 예상치보다 2배 이상을 상회를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거의 13만 건 이상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함께 발표된 7월달 실업률이 3.5%로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좋은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고용 상황이 좋으면 연준이 좀 더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이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지만 9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연속 3차례나 되겠죠. 자, 어느 정도 경기가 괜찮다, 고용이 괜찮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8%로 뛰었고요. 유가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88불로 마감을 했어요. 최근에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들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간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특히 오늘은 테슬라가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주주총회가 있은 다음에 3대1 주식 분할이 결정이 됐죠. 자, 그러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증시 격언처럼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8월 달에 눈여겨봐야 될 경제 지표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 고용 보고서는 이제 발표가 됐고 상당히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고, 8월 26일에는 미국 PCE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물가 수치가 가장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최근까지는 악재가 발표되면 이게 호재화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안 좋은 뉴스, 뭔가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호재가 악재화돼 버렸습니다. 실제로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요, 52만 8천 개가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2배나 상회를 했고, 실업률 역시 3.5%로서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문제는 속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경기가 급반등하거나 너무 경기가 급하락을 하게 되면, 급침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괜찮다는,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오늘 좀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만한 침체가 오히려 반가울 때다. 주가 상승을 오히려 차고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지수 수치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죠. 고용만 봤을 때는. 그러면 연준이 또 자이언트 스텝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코로나 전 상황과 비슷한 3.5% 완전 고용 수준이고요.
최근 40여 년간 미국의 역사적인 그 실업률로 봤을 때도 거의 최저치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도 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지표는 역시 물가 8월 10일에 발표되는 CPI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이게 전월보다 낮게 나오면 증시에 좋을 수 있습니다. 전월이 뭐 역대 최고치였죠. 9.1%가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급속도라는 불확실성이 나오기 때문에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많이 낮은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9.1%다도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오면 경기 침체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슬라이트하게 살짝 낮은 수치가 나오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은 121선 그래도 위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1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장은 끝난 게 아니다. 아직은 뭐 상승 기운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저항권으로는 12,900 정도에서 13,00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지지권은 11,650 정도, 지금 51선이 놓여있는 11,600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역시 900불 저항선이 큰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201선 저항선을 이제 두드려 맞고 주가가 내려왔죠. 6.63%나 오늘 하락하면서 864.5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뭐 급상승이 나왔었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증시의 격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811불부터 733불까지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져도 한 733불 정도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상승 추세로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뭐 테슬라 호재도 많고요. 이미 3대1 주식 분할도 결정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주가가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고 아직도 저는 믿고 있고요. 자, 어제 주주통일 때 3대1 주식 분할 결정이 됐었죠. 자, 그리고 오늘 3대1 주식 분할 실제 실시일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8월 25일부터 실제 이제 3분의 1 가격으로 테슬라 주식이 거래될 것으로 지금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테슬라 주식은 이제 3배 정도 수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날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돼서 유튜브 알람으로 제가 상당히 이른 시간에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3대1 주식 분할의 혜택을 받으려면 8월 17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8월 24일 장이 마감이 되면은요, 바로 아마 주식 수가 이제 3배로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알람 꼭 켜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 주가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드렸듯이 900에서 1000불은 강력한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뭐 2년 동안이요, 900불이 넘어가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천슬라를 생각하면서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상당히 커요, 이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상 하락 가능성이 제가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이유로 트위터와 관련된 이슈를 또 들을 수 있겠습니다. 주주총회 때도 아직도 트위터 인수와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었고요. 어제 장에 보시면 트위터가 이렇게 상승할 때 테슬라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주식을 팔고 트위터를 산 거 아니야?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팔고 트위터 산 거 아니야? 라고도 뭐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더 이상 안 팔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주식 팔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트위터 인수권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이제 게리 블랙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뭐 이와 관련돼서 뭐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향후에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관련해서 매도 기사가 나오면 그때 알 수 있겠죠. 아무튼 뭐 트위터 인수와 관련돼서는 하루빨리 좀 이슈가 사그라들면 좋겠는데요. 뭐 최근에 트위터로부터 일론 머스크는 고소를 당했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맞고소를 했습니다. 7월 29일에요. 트위터를 고소를 했고 CNBC에 따르면 트위터와 관련된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의 재판은 10월 17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10월 말이 되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테슬라 주가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주었던 이러한 이슈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뭐 테슬라 주가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죠. 워낙 들쑥날쑥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또 큰 폭의 하락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무래도 트위터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도 있어요.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아직도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더 팔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위터와 관련된 드라마, 그러니까 트위터를 더 싸게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1조 원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일론이 트위터 인수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나와서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뭐 오버 행위라고 하죠. 테슬라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0월 말이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위터 인수가 됐건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됐건 어쨌든 테슬라 주가가 한 번씩 크게 흔들릴 때마다요, 계속해서 주식을 사 모아야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어제 주주총회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새겨들을 만한 일론 머스크의 어제 발언 중에 핵심 사항은요, 자, 첫 번째는 테슬라는 지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들보다 테슬라를 더 잘 이해한다. 그리고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라. 자,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모아가라 라고 얘기를 직접 했어요. 실제로 테슬라는 하반기에 상당히 좋은 호재들이 많습니다. 테슬라의 투자 정급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전기차 세액 공제가 승인이 될 수 있고요. AI 데이는 9월 30일에 있고, 연말에는 뭐 미국 동부라든지 캐나다 동부 쪽에 새로운 기가팩토리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세계 최고 부자 1등 부자의 발언을 믿을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주주총회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저 역시 유튜브 알람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잘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라면 눈여겨봐야 될 게 그 회사의 성장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건데요. 테슬라는 연간 2천만 대 생산을 위해서 약 12개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는 뭐 연간 한 200만 대 캐파까지 다다랐는데 10배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당 150만 대에서 200만 대를 생산하는 캐파가 되겠죠. 자,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현재 테슬라가 2분기까지 올해 2분기까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8빌리언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22조 원이 훌쩍 뛰어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가팩토리 공장 하나당 뭐 한 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면 벌써 7개 정도의 기가팩토리를 더 지을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자, 이미 기가팩토리가 프리몬트까지 포함하면 4개가 있는데 7개나 더 지을 수 있는 돈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 공장까지 증설하는 거는 현재 현금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성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주주총회와 관련돼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2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매시브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화 발전을 강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레거시 업체, 뭐 포드라든지 GM 같은 회사들도 전기차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테슬라는 연 2천만 대 생산을 목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10년간 1억 대의 누적 판매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가 누적 판매량이 300만 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판매할 숫자가 9,700만 대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3% 왔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가야 할 길이 아직 97%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룸이 정말 어마무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자사주 매입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개인 주주들에게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의 넘치는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애플 역시 성장성이 다소 지금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잘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어마무시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분기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죠. 두 번째로 AI 자율주행 로봇의 다시 한번 진심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로봇이 가능해지면 테슬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려면요, 애플을 뛰어넘어야겠죠. 최근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사우디 아람코의 마켓캡은 좀 줄어들었고 애플의 시가총액은 더 늘어나서 애플이 다시 한번 사우디 아람코를 이기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려면 애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애플을 뛰어넘으려면요, 지금보다 최소 3배는 상승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3배가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는 902 빌리언으로서 뭐 1조 달러가 넘는 회사가 거의 근접해 있지만 애플보다는 아직 3분의 1 정도의 규모예요. 세계 최고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려면 지금보다 3배는 상승해야 된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된다면 지금보다 주가는 최소 3배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간 뭐 1억대 누적 판매, 그리고 연생산 2천만 대 캐파 달성,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또 하나의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스트롱 오퍼레이팅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거의 월등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영업 마진율이 더욱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 최고의 회사 애플에 필적할 만한 회사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주주총회 때 발표되었던 테슬라의 판매 목표와 공장 증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면요. 자, 첫 번째는 테슬라의 제조 기술을 다른 회사가 카피하기 어렵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단순화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테슬라고요. 공장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다, 제품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건 역시 기가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차체 조립에 쓰이는 로봇 수를 상당히 줄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몬트랑 뭐 베를린, 오스틴을 비교해보면 로봇 수가 거의 6분의 1로 감소한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올해 연말에는 이제 연간 200만 대 생산 스피드를 달성할 수 있는 캐파에 이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모델 Y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올리는 모델로 등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전기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다. 내연기관차의 수요를 테슬라가 계속해서 뺏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분기 실적의 절실히 드러났었죠. 다른 카메이커들이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이 다 빠지고 있을 때 테슬라만 YOY 기준으로 상승을 한 거 보여주었었고요. 역시 중요한 건 향후 10년간 1억대 누적 판매 달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97%나 남았다. 테슬라는 3%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기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죠. FSD 베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마 2주 이내에 10.13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이죠. 이것을 90% 이상 정확도로 이제 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율주행 세상이 오면 이제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차량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FSD 베타의 누적 운행거리 데이터는 1억 마일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더욱더 갈고 닦이고 완벽해지면 조만간 미래의 모든 차에는 FSD가 장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는 엄청난 현금 흐름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 최고 회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애플을 뛰어넘으려면 역시 로봇도 필요하다고 지금 테슬라는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9월 30일 AI 데이 때 더 자세한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AI 기술은 범용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봇 택시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FSD 기술이. 다른 카메이커들이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같은, 그리고 HD맵 고해상도 지도를 활용하면서 일정한 부분에서만 자율주행을 수행한다면 테슬라는 어느 행성에 가서라도, 그러니까 화성에 가서라도 달나라에 가서라도 작동이 가능한 자율주행 AI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카메라 기반 그리고 두뇌를 키우고 있는 브레인을 키우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향후에 로봇 같은 경우도 렌탈, 그러니까 공유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공유와 로봇을 통해서 테슬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고 일론 머스크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슈퍼차저의 경우는 매 2배 속도로 슈퍼차저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함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작년 연말에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 좋은 예감이 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적중을 했죠. 실제로 이렇게 매크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잘 맞추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매크로 상황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현재 원자재 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고 테슬라에 필요한 원자재의 50% 이상도 하향 추세에 있다. 인플레이션 피크는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경기 침체 올 수 있는데 18개월 정도 가벼운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가 빠질 때마다 언급되고 있는 게 트위터 딜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아직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관련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트위터와 함께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위터를 인수 안 한다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죠. SNS 플랫폼. 근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3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하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관련해서 큰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연계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 가능하겠다. 큰 비전 가지고 있다라고 지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인수는 포기를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4680 생산과 관련돼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4680 배터리는 올해 말부터나 대량 생산 가능할 것 같다. 자, 현재는 좀 어려운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완벽한 예측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올해는 150만 대 정도 판매 예정이죠. 150만 대까지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 차질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테슬라는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자, 작년 서베이 기준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자료이고요. 미국에 있는 공학 전공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1위가 스페이스X고 2위가 테슬라라고 합니다. 3위가 나사, 4위가 로키드 마틴 이런 회사들인데요. 중요한 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굵직굵직한 빅테크 기업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스페이스X랑 테슬라를 입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 스페이스X랑 테슬라 사이에서 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계좌가 마이너스 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기분이 안 좋으실 분도 있으실 건데요. 그러지 마시고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을 잘 새겨 들으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요, 애널리스트들보다 테슬라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 기술적 흐름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때마다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실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요,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면서 상당히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 천천히 모아가면 한 박 웃을 날이 올 것이니까 계속해서 저와 함께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